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의 원석쌤입니다. 여러분, 개념 마지막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열심히 지금 목이 아파가면서 계속해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열심히 따라와서 공부해 줄 거죠? 어, 선생님이 여러분의 성적이 지금 매우 기대가 됩니다. 부담 주는 거 절대 아니고요.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 마지막까지 화이팅해서 여기 판까지 한번 나가 봅시다. 자, 우리 지구 시스템 볼게요. 자, 여러분 또 시스템이네요. 시스템. 이제 지겹죠? 시스템이라는 것은 구성 요소가 간에 상호작용함으로써 서로 안정된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지구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는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그리고 외권까지 이렇게 5가지 구성 요소가 있었고 얘네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안정된 체계를 이룬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각각의 권역들이 무엇인지 그 각각의 권역들의 특징을 기억해야 되고요. 얘네 간에 이제 또 상호작용을 공부를 하면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 3가지의 특성을 볼 거고, 그리고 탄소의 순환 보면서 이제 판구조로는 넘어가면 되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기권이네요. 기권. 자, 기권은 이제 기온에 따라서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로 따라서 4개의 층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꼭 그림이랑 같이 보면서 이 특징을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대륙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여기 가로축이 온도거든요. 세로축이 높이에요. 우리 이 대기권을 생각하게 된다면 태양과 가까워지니까 이 열권 쪽은 온도가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 태양 복사 에너지뿐만 아니라 지구 복사 에너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구 근처에는 온도가 높았다가 점점 떨어지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중간에 오존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온도가 한번 상승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4개의 층으로 우리가 구분하게 돼요. 먼저 대륙권부터 특징을 설명을 하자면 대륙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따뜻한 공기, 지구 복사 에너지 때문에 따뜻한 공기가 밑에 위치하게 돼요. 반면에 차가운 공기는 여기 위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차가운 공기들은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대륙권에서는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해수면이랑 가깝죠. 수증기가 많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비도 오고 눈도 내리는 기상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기상 현상은 대륙권에서만 나타나요. 대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권에서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기상 현상은 대륙권에서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다음 성층권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여기 낮은 게 밑에 있고요. 온도가 높은 것이 위쪽에 부포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미 원하는 위치에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애는 위에 있고 낮은 애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류 현상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기가 안정합니다. 대류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대기가 안정하다. 그리고 오존층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층이 존재한다는 거, 그게 성층권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 대류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또 기상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층권에서 비행기가 많이 날아다니죠. 그리고 중간권에서 보니 또 높은 온도가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고 또 낮은 기체들이 위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럼 또 얘네는 내려오려고 하고 높은 애들은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대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간권에서는 대류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쪽에는 수증기가 존재하지 않아서 대륙권과 다르게 기상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성이 나타난다. 이 정도는 기억해주고요. 다음 열권 같은 경우에는 대기가 너무 희박해요.
대기가 거의 없어. 그래서 올라갈수록 기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요. 태양과 가깝기 때문에 기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공기가 매우 희박해서 밤낮의 온도차가 매우 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로라가 관찰이 돼요. 됐죠? 기권은 이 정도 기억하면 되고요. 다음 직권 넘어가겠습니다. 직권은 이것도 4개의 층으로 구분을 합니다. 지각, 멘틀, 크게는 핵, 3개의 층으로 보는데 외핵, 핵을 구분해서 외핵, 내핵으로 보게 돼요. 자, 선생님이 시험과 관련된 없는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너무 신나가지고 외핵과 내핵과 관련된 얘기를 막 하려고 하는데 넘어갈게요. 참을게요. 자, 지각 볼게요. 지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많이 하는 거죠. 직권의 가장 바깥쪽에 있고 또 가장 얇은 층입니다. 그래서 지각의 종류는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자, 그리고 멘틀. 자, 멘틀 같은 경우에는 고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유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서서히 움직이게 됩니다. 이 멘틀의 유동성에 의해서 나중에 판이 운동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뒤에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할게요. 이 멘틀이 직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핵. 우리 핵은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우리 예전에 지구 형성하는 거 배웠었죠. 지구가 형성될 때 지구가 막 뜨거워져가지고 무거운 원소들이 지구 중심으로 가라앉았다. 그게 바로 철과 니켈이었다 라고 했었습니다. 기억하죠? 이 정도만 기억하고 그림이랑 꼭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이제 수권입니다. 수권. 해수의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인데 여기 그림이 없어서 선생님이 그래프를 간략하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아이고 펜을 꺼버렸네. 자,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됩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어요. 교재 12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세요. 자, 안 봐도 돼요. 자, 가로축을 수온, 세로축을 깊이라고 했을 때, 자, 혼합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층부터 나눌게요. 내가 멀티가 안 돼서. 혼합층. 자, 혼합층 같은 경우에는 가장 수면 위에 있는, 해수면 위에 있는 층이어서 바람에 의해 얘네가 해수가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온이 계속 바람에 의해서 섞이다 보니까 수온이 일정한 층이 만들어져요. 그 층을 혼합층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징이 바람이 강해지면 이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진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혼합층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되게 이제 태양과 가깝기 때문에 비교적 높고 일정한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층은 수온 약층인데 수심이 깊어질수록 이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층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태양 발사 에너지가 도달하는 정도가 점점점 줄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소하는, 점점 일정하게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층이 수온 약층, 여기가 혼합층이에요. 자, 여러분 수온 약층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여기 위쪽이 높죠? 그리고 아래쪽이 낮아요. 그러면 이미 이제 뜨거운 물들은 다 위에 있고 차가운 물들은 다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류 현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안정해요. 그래서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이 모두 차단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마지막 심해층 볼게요. 심해층. 자, 심해층 같은 경우에는 위도나 계절에 관계없이 수온이 항상 낮고 온도 변화가 없는 층이에요. 자, 왜 그러냐? 이쪽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밖에 있는 우리 수면 밖에 있는 위도나 계절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온도 변화가 없는 층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심해층이다.
다음 탄소 순환 과정 볼게요. 여기 탄소 순환 과정을 볼 때는 탄소가 어떤 형태로 각 권역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봐야 되고요. 그리고 각 권역 간의 상호작용도 같이 보면 좋습니다. 기권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가 탄소가 기권에서는 이산화탄소 CO2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 있죠. 기권에서는 이산화탄소로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수권에서는 탄산이온 형태로 존재를 하고요. 몰라도 돼요.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직권에서는 여기 석회암 같은 CaCO3 잠시만요. CaCO3와 같은 등등등 이와 같은 석회암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각 권역에 존재하게 되고, 자,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먼저 기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을 보면 이제 생물권들이 호흡을 하고 또 광합성을 하면서 기권과 이제 탄소가 이제 이동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게 돼요. 호흡을 할 경우 날숨에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죠. 반대로 광합성을 할 때는 이산화탄소를 반응물로 사용해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상호작용이 있고요. 수권과 기권 사이에서도 이 수온에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탄산이온의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탄산이온이 이산화탄소로 배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그리고 화석연료의 사용, 이거는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입니다. 알겠죠? 여기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으로 화석연료를 연소를 하며 이산화탄소와 같은 형태로 기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탄소가 순환한다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판 구조론 볼게요. 와, 거의 다 끝났다. 화이팅 합시다. 자, 판 구조론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판 구조론이라는 거는 지구 표면에 열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판이라는 것은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100km 정도의 단단한 암석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부 멘틀 같은 경우에는 연약권이라고 불러요. 되게 유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멘틀의 대류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 멘틀의 대류 현상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딱딱한 판들이 다시 말할게요. 그 위에 있는 지각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런 판의 이동이 나타나게 된다. 판의 운동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알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대륙 지각 그리고 해양 지각이 있던 것처럼 대륙판과 해양판이 존재하고 얘네의 밀도를 비교해 보니 해양판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 왜 그럴까요? 우리 해양판 같은 경우에는 위에 물이 있잖아요. 물 때문에 그 판들이 더 눌려서 밀도가 꽉꽉 채워졌다. 밀도가 더 커졌다 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판이 운동하면서 이 멘틀 대류에 의해 판이 운동하면서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질 수도 있고요. 판과 판이 서로 가까워질 수도 있고, 얘네가 서로 엇갈릴 수도 있거든요. 이거에 따라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그 지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판의 경계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주로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판 구조론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판의 종류와 경계 유형,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먼저 종이 치니까 잠깐 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자, 먼저 발산형 경계라는 것은 서로 멀어진다는 겁니다. 멀어지는 경계예요. 여론 화살표. 수렴형 경계는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 보존형 경계는 서로 엇갈려서 새로운 판이 형성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경계를 보존형 경계라고 합니다. 자, 발산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이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새로운 판이 생성되게 돼요. 오케이?
그 예시들을 볼게요. 먼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멀어질 때,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멀어질 때 나타나는 지형이 다르게 됩니다.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멀어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열곡대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반대로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질 때는 해구라는 깊은 구멍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열곡대도 마찬가지 이런 예시들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봐주시고요. 서로 판과 판이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진의 세기가 엄청날 거예요. 그리고 또 화산 활동도 활발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천발 지진과 화산 활동까지 일어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수렴형 경계 볼게요. 수렴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판과 판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얘네의 밀도가 같다고 한다면 이 판과 판이 서로 부딪혀서 위로 솟아오르겠지만, 반대로 밀도의 차이가 있다면 밀도가 높은 것이 밀도가 작은 곳 밑으로 들어가는 섭입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 있었던 판이 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판의 손실, 판이 사라지는 그런 형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대륙과 대륙 같은 경우에는 서로 부딪히게 되면, 대륙판입니다.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부딪히게 된다면 얘네들은 좀 그림을 이상하게 그렸어요. 이거 또 이런다. 여기네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부딪히게 된다면, 이렇게 서로 부딪히게 된다면 얘네들은 밀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솟아오르게 될 거예요. 그게 만들어진 거 습곡 산맥이다 라고 합니다. 습곡 산맥. 대표적인 습곡 산맥, 히말라야 산맥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도 이 수렴형 경계에 의해서 높은 산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대륙과 해양이 서로 부딪혔을 때 여기서는 밀도 차이가 확연히 나죠. 해양이 더 밀도가 크다고 했어요, 여러분. 얘가 밀도가 더 크니까 얘네 둘이 서로 부딪힌다고 한다면 이 해양판이 밑으로 섭입되게 됩니다. 섭입, 밑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이만큼 얘네가 원래 있었던 판이 사라지잖아요. 여 지점에서 뭐가 만들어져? 해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해양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면서 이 대륙 쪽에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높은 습곡 산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이제 해양과 해양이 부딪혔을 때, 해양과 해양과 부딪혔을 때도 더 밀도가 큰 쪽에 있을 거거든요. 얘가 작고 얘가 크다고 했을 때 당연히 큰 애가 작은 쪽으로 이렇게 섭입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얘가 밀고 들어갈 거야. 그러면 이쪽에서 당연히 구멍, 해구가 나타날 것이고, 호상열도라는 것은 여기 이쪽에 그 활 모양처럼 생긴 화산 섬들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거 예시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 수렴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이 판과 판이 서로 부딪히는 거다 보니까 지진도 훨씬 더 센 신발 지진까지 일어날 수 있고, 그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화산 활동도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존형 경계 마지막 볼게요. 보존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위에 발산형 경계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발산형 경계들이, 자, 이렇게 발산형 경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발산형 경계 사이에서 이게 판과 판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서로 엇갈리는 부분. 여기 발산형 경계 1이고 얘가 발산인데 얘네가 서로 겹치는 이 구간, 여기에서 보존형 경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엇갈리는 구간. 그래서 여기서는 새로운 판이 생성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지각 변동, 우리 지진 같은 경우에도 제일 약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냥 엇갈리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지형, 변환 단층이 있었다. 그거에 대한 예시, 산안드레아스 단층이 있었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이 지도를 보고 얘 발산형 경계네. 여기 해안판과 해양판이 부딪혔으니까, 해안판과 해안판이 서로 멀어졌으니까 여기서 해구가 만들어지겠구나. 여기 해안판과 해안판이 서로 수렴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해구나, 뭐 호상열도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될까요?
여기 보존격에서 뭐가 만들어질지 그런 거 계속 생각해 보면서 대류판과 대류판이 모일 때 어떻게 될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지구 시스템까지 열심히 달려왔고요. 여러분 개념 공부 열심히 이해를 먼저 해야 암기가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수업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꼭 자습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문제도 열심히 풀어보고 우리 시험 때 실수하지 않고 열심히 풀어서 좋은 성적 받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원석쌤이었고요. 이 역학조 시스템이랑 지구 시스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설지가 있기 때문에 따로 풀이 영상은 올리지 않도록 할게요.